그리스 중부 보이어티아의 테베는 미케네 문명 시절부터 존재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고향이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비극의 주인공 오이디푸스 왕의 무대가 펼쳐진 곳이죠. 그 외에도 고대 그리스 비극의 대부분이 이곳 테베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화와 전설 속 주인공의 무대였던 만큼 테베는 그리스 초기부터 아테네, 스파르타와 함께 번영을 누렸던 곳이었죠. 그리스가 매력적인 이유는 역사와 신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 테베만 해도 헤라클레스, 이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웅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저주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는 비극을 저지릅니다. 속죄를 위해서 그는 12가지의 과업을 수행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네메아의 사자를 죽이는 것이었고 이로써 영웅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널리 알려진 수수께끼의 주인공 스핑크스죠.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이 뭐냐라고 물어봤던 그 스핑크스가 테베 주변에 있었던 괴물이고요. 고대 그리스 비극 오이디푸스 왕에 나오는데 스핑크스의 질문에 오이디푸스는 인간이라고 답한 후 테베의 왕이 되죠. 그런가 하면 이 신화적인 건국자 카드모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페니키아의 왕자였죠. 여동생이 제우스에게 납치되자 아버지로부터 여동생을 찾아오라고 하는 명을 받고 그리스로 떠났는데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의 테베를 건국하게 되죠. 카드모스의 동생이 바로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페입니다. 이러한 신화는 그리스의 기원과 관련된 까마득한 이야기죠. 이 테베를 중심으로 한 보이오티아 지역은 그리스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신화적인 스토리가 이렇게 풍부하겠죠. 그런가 하면 동시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라고 하는 폴리스 체제 하에서 패권을 장악했던 국가는 3개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스파르타, 둘째는 아테네, 그리고 또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이곳 테베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싸우고 거기서 스파르타가 승리를 거두죠. 그러나 스파르타의 패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30여 년 후에 기원전 371년에 레욱트라라는 곳에서 에파민논다스라고 하는 천재적인 장군이 이끄는 테베군에게 괴멸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테베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그리스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존재하게 되죠. 그때의 스토리가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중반 테베가 한 세대 동안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것은 신화도 비극도 아닌 이 땅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그 황금기는 길지 않았지만 그 시작은 펠로폰네소스 전쟁 후에 시작되죠.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 독재 체제를 강요하던 스파르타에 대해서 테베는 반기를 들고 군사 천재 에파민논다스의 지휘하에 테베와 그의 동맹들은 기원전 371년 레욱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 군대를 괴멸시킵니다. 그리스에서 테베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당시 테베의 에파민논다스는 전통적인 대형을 허물고 사선 대형으로 적을 교란했습니다. 레욱트라 전투의 승전 장군인 에파민논다스입니다. 이 테베를 그리스 최강의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죠. 근데 아이러니하죠? 테베가 워낙 강국이었기 때문에 북쪽의 강국이었던 마케도니아가 인질을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 인질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입니다. 에파민논다스가 죽은 이후에 테베는 후계자를 남기지 못해요. 결국은 국력이 쇠퇴합니다. 반면에 에파민논다스로부터 모든 전략과 전술을 배운 필리포스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마케도니아를 새로운 강국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필리포스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테베를 불태웁니다. 후계자를 남기지 못한 테베의 비극적인 운명이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를 상대로 함께 싸웠던 스파르타와 테베는 오랜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후 스파르타가 그리스 세계 위에 힘으로 군림하자 폭력과 착취를 견디다 못한 폴리스들은 반스파르타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 선봉에 테베가 있었고 이곳에서 스파르타와 격돌합니다. 근데 스파르타는 너무나 강압적으로 그리스 전역을 지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의 패권에 도전해서 테베가 일어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평야에서 그들은 에파미논다스의 천재적인 전술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죠. 약 30여 년에 걸친 스파르타의 패권이 끝나고 새로운 군웅 활거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에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새로운 천재가 북방에서 등장하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이 전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부터 알렉산더의 등장까지 이어주는 중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투입니다. 이 레우트라 전투에서 에파미논다스는 그때까지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창의적인 전술을 이용해 더 적은 병력으로 무적이라는 스파르타군을 격파해내는 기염을 토합니다. 레우트라 전투는 그리스 세계의 힘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승자였던 스파르타는 몰락했고 패자였던 아테네는 부활했으나 예전만 못했죠. 테베는 스파르타를 꺾었지만 에파미논다스의 죽음으로 지도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스 세계는 권력의 공백이라는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장차 누가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 새로운 바람은 북쪽에서 일고 있었습니다.